연차 문제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또 워낙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또 문도 열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한 어려움이 있으셨으려고 사료됩니다. 그런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박수와 함성 한번 해볼까요? 자, 박수 함성 시작!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북 콘서트입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의 책이죠. 프랜차이즈 업계를 다 주름잡고야 말겠다라는 당찬 포부가 보이는 대단한 책을 출판하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북 콘서트를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자, 오늘 식순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행사 자체는 그렇게 길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픈 네트워킹 시간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저자 소개. 아쉽게도 여기 김상용 대표님은 대구에 계신 관계로 지금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 분의 저자분들과 함께 우리는 토크를 하게 될 텐데요. 저자 소개 다들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집자, 도서출판 중에 유정숙 대표님, 유정숙 편집장님이 이제 편집자의 말씀 전해주시고 우경하 대표님께서 또 진행자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도 있어요. 축하 공연은 어떤 분인지는 장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토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북토크 진행되기 전에 각 저자분들이 먼저 나오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이 책에서 어떤 파트를 담당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때 질의응답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이분들의 자기소개가 다 끝나고 나서 합동 토크를 할 때 무차별 질문 세례를 퍼부어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들을 앞으로 모실 건데요. 저자 네 분께서 앞으로 나오실 때 모두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자분들 나와주세요. 올라가서 각자 마이크 들고, 네, 마이크 들고 저자분들이라서 별로 마이크 어떻게 켜는지 모르시죠? 요거를 올리면 됩니다. 이사 노래방에서 잘 키셨는데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저자 소개 이름이 적혀 있죠. 맨 위에 있는 박수진 대표님부터 짤막하게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진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코가 또 노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선생님 에코. 사실 이게 원칙이 있더라고요. 공절을 할 때는 꼭 여자분 한 명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더 작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더 잘나서 리더 작가를 맡은 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됐고요. 저는 스웨칭 컴퍼니 디자인 그룹이라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25년 차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해서 유통 디자이너로서 현재까지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나름 뭔가 하나의 획을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권혁태 작가님. 안녕하세요. 기부와 수학을 통해 꿈을 성취하는 기업이라는 DGMIT의 권혁태 대표입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IT 쪽 컨설팅하고 구축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TP였고요. 최근 이제 4년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솔루션, 그 중에서도 고객 관계 관련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마케팅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책을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 바쁘신데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또 일정을 비워서 먼데까지 찾아주신 분들께 무한하게 신세심을 감사드리면서 저도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애써주신 분입니다. 오재균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두 여는 세상의 오재균입니다. 저희 모두 여는 세상은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모두 여는 세상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저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34년 정도를 매시건만 종사했고요. 약 17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 또 지금 직구산 브랜드를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금천구에서 제가 워낙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신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제가 기부하는 기아 대책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형민 작가님의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베스트 창업연구소의 김영훈 소장입니다. 우선 저의 소개 잠깐 드리면 한 20여 년 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300개의 실제적인 창업을 통해 가지고 본사의 임원으로서 이제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창업 콘서트로 3,300개 정도를 오픈을 했는데 기록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이제 잘했다고 업계에서 이제 자평이 나 있는데 실제로는 폐업률이 한 40%에 육박했습니다. 그 실제 사례 3,300개의 40% 천여 개의 경우를 제가 책 속에서 이제 5년간 계속 출간을 하면서 책에 대한 이제 폐업에 대한 원인과 인사이트를 실제 예비 창업자에 공유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창업에 연관되는 사람들에게 진짜 현장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거기에 좀 인사이트를 좀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썼으니까 잘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북토크 콘서트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될지 지금 미리 예고편을 던지신 것 같은 그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분을 위한, 그리고 못 오셨지만 다섯 분을 위한 경사스러운 자리를 축하해 주려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좋은 책은 편집자의 손끝에서 탄생한다. 정말 멋진 말씀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자보다 빛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저자를 빛나게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서출판 등의 유정숙 편집장께서 출판인의 변을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 딱 봐도 편집장 같이 생겼죠.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나이를 밝힐 건 아니지만 제가 92학번인데 첫 직장이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이제 문학을 전문으로 책을 좀 내다가 문학책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이제 열심히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조를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우리가 그 자기계발서는 보통 본인의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책을 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작품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막상 책을 내려고 보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나.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조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시작을 하면서 공조에는 늘 리더 필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 필자가 앞서 가야지만 뒤에 필자들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박수인 대표님이 두 번째 리더 필자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힘들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게 왔습니다. 우리 그 5분의 필자분들이 원고를 굉장히 열심히 쓰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쓰셨냐면 원래 이제 지금 분량으로 보면 이게 한 60페이지 가량 되는데 본인이 A4로 치면은 한 100장 정도 쓰시는 원고예요. 100장 정도를 쓰시면서 책이 만들어진 원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5명이 나눠서 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5명이 각자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만큼 노력을 하셔서 탄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5명의 필자들에게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는 동안에 또 제가 편집자니까 많이 좀 괴롭히기도 하고 몇 번 다시 쓴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이 노력의 산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북토크 할 때 질문 많이 해주셔서 이 책이 우리 대표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큰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당부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책 받으시면 제 개인 블로그나 SNS에 반드시 후기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정수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등의 기획이사이자 나연구소 대표인 우경아 대표님께서 이 5분의 저자들을 위한 축사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서출판 등 기획이사이자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가치를 전하는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표님과 함께 주제를 기획해서 작가님들 글 쓰고 책 쓰게 도와드리고 출판의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너무 책 쓰기를 어려워하고 글 쓰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 100권 넘는 책을 썼는데요. 물론 이제 공저나 전자책을 많이 썼습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 다 사람이고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책이고 나의 인생이 책이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녹이면은 누군가는 거기에서 또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배우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편하게 녹이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좀 시간이 1년 더 걸렸어요. 보통 이제 공저할 때 한 5, 6개월 잡고 하는데 중간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더 좋은 책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들께 너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는 크게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신 작가님들은 이제 글을 쓰면서 어떤 나의 한번 전문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브랜딩을 할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실 거고 우리 책을 보는 독자님들은 어떤 프랜차이즈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이제 그분들에게 이 5분의 어떤 저자의 노하우와 또 경험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고생을 하셨고요. 이 공저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책을 쓰기에는 되게 분량이나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이제 공저는 함께 쓰잖아요. 이렇게 분량이랑 나눠 쓰니까는 조금 부담이 덜하죠. 시작은 공저로 시작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단독 개인 녀석까지 그렇게 쓰는 1년의 절차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목이 이제 결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획을 했습니다. 이 결국이라는 시리즈로 또 2편, 3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편은 결국 돕는 자가 성공한다 그래서 주변에 뭐 사업가 전문가 분들이 남을 돕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고 또 결국 3편은 이제 결국 이제 이기는 병원의 비밀이라는 가제로 해서 우리 병원장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이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축하드리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5분의 저자분들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셔볼까요? 자, 라메르 뷰티 아티스트이자 행복한 여자가 들려주는 설레이는 일상, 뷰티 인싸라는 책의 저자이기시도 한 정정란 대표님을 큰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들려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낸 지가 벌써 19년 12월에 냈는데요. 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책이 사장이 될 정도로 좀 가슴이 아픈 책입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뷰티 아티스트이자 가수이자 화가이자 좀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얼마 전에 어제 촬영을 하고 드라마 촬영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춥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프로답지 못하지만 너무 추워서 정말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두 번째 곡 할 때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는 책 되시고요. 오늘 제가 미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 가게에다가 제가 책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네, 이따 사인하게 해주세요. 네, 다음 곡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세요. 노란색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최고의 축가를 들려주신 정정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 그리고 북토크에 앞서서 저자 각각의 미니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5분씩 드릴 건데요. 박수진 작가님부터 해서 각각의 어떤 파트를 맡으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취지로 글을 작성하셨는지, 또 글을 작성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뭐 각자 다양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벌써 스포를 해버렸군요. 스포 하나만 여기 5분밖에 안 계시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좋은 상품 중요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상품 하나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디자인 그리고 브랜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저자이신 이분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키우는 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논해 주셨습니다. 수엔증 컴퍼니 대표 박수진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박수가 약하다고 제가 살짝 사실 이제 북토크를 저희도 뭐 경험도 많이 안 해보셨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처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책을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네. 이게 저자의 얘기를 듣고 책을 보면 감동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북토크하는 거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저희는 대표님들 같이 똑같이 그냥 일을 하는 일반 CEO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물론 프랜차이즈만 한 건 아니고요. 25년의 작업 과정 속에서 한 몇백 개의 브랜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종에 제가 했던 내용들만 모아서 그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중에서도 또 모아서 약간 결을 같이 하는 브랜드들이 어디가 있었을까라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이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업종이 다르니까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업종은 같은데 그 업종을 바라보는 일의 내용과 시선은 달랐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한 회사의 업무를 뜯어다 보면 저같이 비주얼을 담당하는 비주얼 전략을 세우는 디자인 회사가 있는가 하면 안에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IT 전문가가 붙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맹점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맹거래사 정보 그런 분들 전문가들이 또 붙어야 되는 파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총책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또 전략가가 있기도 하고 같은 여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도 계시고 프랜차이즈 업종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책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책을 보시면 오늘 이 이후에 가서 이거 냄비 받침 하지 마시고요. 디자인 잘 나왔네 끝 이게 아니겠죠? 보시면 60페이지씩이라서 금방 읽어요. 진짜 집중하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 파트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의 내용이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쉽게 읽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인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 내용 중에 제 여기 목차 부분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실제 이제 프랜차이즈 사례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실제 일을 하면서 대표님들과 겪었던 느낌 위주로 쓰게 됐고요. 프랜차이즈 한국의 원조 브랜드가 어디가 있었을까? 제가 25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첫 직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맡으면서 그 대표님은 이랬던 경험이 있었지. 그러니까 기억을 되게 더듬으면서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걸 모아보니까 프랜차이즈에 약간 원조 브랜드들이 있더라. 그분들은 정말 뚝심 있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몇 군데 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뭔가 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일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라는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조합형으로 운영하시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어디가 있었을까라고 해서 또 모으게 됐고요. 그분들도 다 어떤 생각으로 했겠더라라는 걸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되게 젊은 대표님들이 혁신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보면서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또 모아서 되게 도전적인 모습을 보고 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프랜차이즈의 약간 FM 같은 느낌?
아, 프랜차이즈는 역시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과거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 프랜차이즈 정석 같은 브랜드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뭐 반백년 지금 딱 됐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같은 업종에서 다들 한 20년 정도 하셨잖아요. 공부하신 시간부터 지금 업력까지 하면은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20페이지 안에 내가 해온 일을 다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거는 빼야 되고 어떤 것도 넣어야 되고 이런 다 넣고 싶은데 넣을 수는 없고 또 그걸 표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잠깐 정제돼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적당히 노출해야지 너무 디테일한 걸 또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편집장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넣을 거 뺄 거를 잘 구분해 가면서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내용들은 그런 식의 방법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 기업의 전략을 시각화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와플 대학 많이 보시죠. 주변에 와플 맛있게 많이 먹고 계시는데 그 회사를 만났을 때 제가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울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스토리를 듣고 이사장님을 만나고 그들과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제가 잘하는 이 분야를 통해서 여기가 바로 설 수 있게 고객들이 정말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리고 반면에 세일즈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씩 차곡차곡 채워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 때 사진 때부터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계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일부러 맞추는 생각보다 좀 가난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 업력도 훌륭하시고 해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나 보네요. 이것이 우리 작가들의 현실이다. 자, 다음은요. 프리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큐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연구소인지는 본인의 말씀을 들어봐야 아시겠죠. IT를 프랜차이즈 하는 데 있어서도 IT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푸비티 연구소의 권혁태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푸비티 연구소는 아닌데 푸비티라는 제품명을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IT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아주 딱딱한 IT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라서 와닿진 않지만 여전히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책을 쓰면서 뭘 쓸지 몰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쭉 썼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뭐였고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있고요. 어렸을 때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날아갔지만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해왔던 일들은 되게 많은 종류, 제조업이나 하다못해 유통업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뭐 지식 서비스나 매장 같은 것들에 여러 업종을 20년 넘게 계속 상담을 하고 거기서 어려운 게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정말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01년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좀 처음 쓴 거라 많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금요일, 매주가 아닙니다. 둘째 주 금요일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 책에 있는 내용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와 여자가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20%. 100%. 100%. 좋아요. 사회자님 하셨습니다. BBC에서 조사를 2020년인가 했던 걸 봤어요.
여자는 무려 68%, 남자는 75%입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나 가정이 깨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람을 피운다고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 갑자기 바람 피운 얘기 들었냐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다를 때는 QSC, 서비스의 품질, 그 다음에 친절도, 매장의 청결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멋진 인테리어를 잘하는가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현재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매장과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죠. 고객들은 단순합니다. 저도 역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맨날 가고 친절한 그 식당이 있는데 앞에 다른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친절하고 맛있고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건 잊어버리고 여기를 가거든요. 바람을 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저희 시스템 쓰는 브랜드 중에 한 개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평촌에서 매장을 내고 본부장 출신이어서 완벽하게 QSC를 맞춰서 네이버 평점 4.8을 유지하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씩 매출 줄어듭니다.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친절하고 완벽하죠. 이유는 알고 보니까 건너편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브랜드가 2개가 들어옵니다. 고객님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쪽으로 가셨죠. 다행히 그 기업은 CRM이라는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객님들을 다시 초청을 했고요. 초청할 때 그냥 초침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친절 교육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번에 한 번만 모시면 그분들이 한 번만 더 오게 만들어보자 라는 정신으로 서비스를 점검하고 모든 멤버들이 매뉴얼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서 다시 고객들을 추천을 해서 그 매장의 경우에는 10월달 현재 매출 평균이 9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5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매장에서 9천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객의 긴둘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실행하는 일을 만든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그것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책 안에도 저희 세미나 소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시나 오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봐주면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립을 그렇게 쳐놓으니까 왠지 이 작가님도 저 옷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면밀히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색깔만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박 대표님보다는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부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모실 분은 사진 속에 있는 의상과 아주 정반대의 의상을 차려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쾌청하게 해주실 만한 분인데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목적, 뭐 당연히 우리 솔직하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돈을 번다,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운영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꾸리겠다라는 당찬 포부, 아름다운 포부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모시기 전에 제가 당부한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지금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궁금하신 점 잘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가 북토크 시간에 질문 세례를 퍼붓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여는 세상의 오재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소개받은 오재균입니다. 저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 책 앞면을 보면 서상호 호텔 주방장이 계십니다. 그냥 그분이 신라호텔 총 주방장을 한 20년 정도 하고 계셨는데 그분에 대한 그런 TV 방송에 나오면서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호텔 총 주방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91년도부터 이제 식품 영양과를 졸업하고 이제 그 이후에 양식 조리사로 93년도 그 선능력의 그 샹제리제라는 그 뷔페에서 저는 요리사 생활을 했어요. 그 33명 중에 가장 막둥이여가지고 정말 음식 쓰레기 많이 버렸고요. 그 중에 뭐 양파 하나
뭐 이제 써는데도 한 2~3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95년도에 프랑스 유학을 약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약 3개월 만에 루포르동블르라는 데에서 그 맥심 레스토랑이라는 데서 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그것도 실패. 그때부터 저는 인생을 한 20년 가까이 계속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결혼도 하고 요즘 이제 앞에 제 와이프랑 제 딸이 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2001년도 떼물떼물하는 그런 돈가스 파스타 전문점을 인천에 재물포역에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파트 신도림역에 한 32평 정도 현대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한 1억 정도면 32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교통사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그 이후에 복귀를 한 해 2001년도 한 11월 말에 그때부터 아주 배달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전단지 뿌리고 했을 때 한 5층짜리 그 도원역 근방에 있거든요. 그 전단지를 뿌리는데 참 인생이 비굴해지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단지 한 장 붙여놔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계획대로 살았는데 제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딜리버리를 저희가 2001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직구산 브랜드에 관련된 것들 스토리를 보면 그 당시에 그 도네노 볏짚 삼겹살이라든지 돈데이, 도네노 볏짚 삼겹살 같은 경우 저희 고향 전라도 한평에서 나온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창업을 하게 되면 한 2~3년 정도면 기울어지는 거를 너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많이 느껴서 저는 매장형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그 창업 비용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 비용을 많이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식재 원가에서 많이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다고 당연히 가져갈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싫어서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대변혁이 일어나게 때가 있었어요. 그 배달 플랫폼이 배달 통하고 요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가 그 DHC가 그때 BBQ에서 운수할 그런 시기 때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음식 책자 쿠폰북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2003년부터인가 음식 책자 광고하면서 그 책자의 동네마다 디자인을 해서 그 한 곳에 다 모으는 음식 쿠폰북 책자를 제가 뭐 지금 제 가게에서 한 10몇 년 정도 일했던 친구도 와 있는데 그 당시부터 이제 금천구라든지 부로구, 광명시, 관악구, 동작구 같은데 음식 쿠폰북 책자를 만들어서 그 많은 그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배달업 딜리버리업을 하는 그 사장님들한테 책자 광고 영업을 하면서 배달 대행까지 다 해온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다 조금씩 다 담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인 것보다도 그 딜리버리 외식업에 2004~5년 정도에 실제적으로 지금 말하면 공유주방 같은 거 샵인샵 한 전화기 한 30~40대씩 놓고 했던 그런 사례들 그리고 배달 대행이라든지 음식 책자에서 나왔던 혹시 그 쿠폰북 책자에도 상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그런 것들도 다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녹여놨거든요. 그리고
저희 꿈과 지금까지 살았던 여정애들 배달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의 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충분한 감명을 다 받으신 것 같아서 한 60페이지 정도 되나요? 60페이지 스킵하고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분을 모실 건데요. 프랜차이즈, 우리는 그냥 프랜차이즈를 창업한다, 프랜차이즈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다, 가맹점이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그 안에 바로치고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창업입니다. 엄연히 창업이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했다. 이것도 분명히 창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과 시장을 읽고 고객을 분석하고 타겟팅을 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에서 창업 전략을 논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소개해 볼까요? 프랜차이즈 창업 전문가인 김형민 작가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김영민 소장입니다. 강연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 책에 기반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이제 기고한 내용 중에 하나는 중심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맹 본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근무하는 여러 채널들이 있을 텐데 예비 창업자들이 봤을 때 이 프랜차이즈 보는 관점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썼고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들은 이제 외식업체에서 좀 난다긴다는 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해왔는데 이 안에서도 폐업률 40%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뭐 중소업체라든지 이런 영업 대행이나 지사 영업이나 마케팅 대행이나 다양한 좀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폐업률은 40에서 50%를 여전히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돌아보면 자영업은 어떨까? 또 시장에서 또 언론이나 통계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이건 또 어마무시하게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이제 내가 어디서 주변의 사람한테 듣던 얘기들, 언론사에 보던 얘기들, 내가 프랜차이즈 공부 사업성에 갔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 기준에서 많이들 창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들을 하시죠. 그러다 결국에는 제 책에서 나오는 3년 주기 유행의 끝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좀 더 빨라져서 모든 브랜드들이 2년 주기로 단순화되고 있고 짧아지고 있어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을 가보면 거의 다 컨셉충에 가깝게 영업과 브랜딩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을 보면은 정석적으로 슈퍼바이징도 하고 가맹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현혹시키는 영업들만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거기에 본질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예비 창업자들이 와 멋있다, 싸다, 좋다 현혹돼서 막상 들어가 보면 관리 안 되고 마케팅 없고 어딘가에 뭔가 허술한 부분이 이제 하나씩 나오죠. 그럼 가맹 본부들은 40-50개 정도 오픈하다 엑시트를 합니다. 다른 돈 많은 기업에 M&A로 넘기거나 아니면 2브랜드, 3브랜드를 하면 그럼 고스란히 가맹 본부에서 계약된 점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들을 이 책에서 좀 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에 대한 진짜 상권 분석을 담고 싶었는데 분량상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책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책에 보면 13페이지 그 순서를 보고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 보시면요 파트 5에 제가 있거든요. 제목 자체가 프랜차이즈 선택 그것이 문제다. 예비 창업자들은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둘 중을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술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오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프랜차이즈 본부에 도움받는 가맹 노하우나 매출을 올리는 영업 노하우, 슈퍼바이징, 영업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물류. 아무래도 한 개 매장을 물류로 납품하는 식자재 업체가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갖고 있는 곳에 납품하는 금액이 다르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개인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계적으로도 실제로도 개인 창업보다 40% 정도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프랜차이즈는 인지도가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를 갈 거냐 선호도가 갈 거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파리바게트, 놀부, BBQ
최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명 브랜드 위주로 창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인지도랑 선호도. 정말 고객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 가게, 이 가맹 브랜드 여기를 선택을 하는 걸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게 양날의 검이 돼가지고 이게 혼선이 돼서 예비 창업자 마치 프랜차이즈보다 그런 컨셉팅에 너무 가까운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폐업률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창업비는 2배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랑 비교 전에 지금의 창업 시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창업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잘 되는 게 창업 시장입니다. 그게 프랜차이즈고 여전히 그랬고 IMF부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도 여전히 배달 전문점, 샵인샵 다양한 상품 툴로 해가지고 여전히 창업 시장은 성공해 왔고 그리고 창업 시장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는 3년 주기라는 유행을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유행을 잡았고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야 되는 그건 뭐가 중요하냐 딱 5가지에 대한 요점을 정리했으니 그 5가지만 보면 창업하시는데 실패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안전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가님들한테 5분씩 드렸잖아요. 안전하게 4분 59.61 나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4분의 작가님들을 모셔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또 5개 중에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상용 작가님을 또 우리가 모실 수는 없지만 이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인이신 유정숙 편집장님을 모시고 이분에 대한 소개를 대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제가 저자 출판기념회 때 이게 자주 나오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그 김상용 그 가맹거래사님은 대구에 계세요. 굉장히 젊으신 30대 초반이신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대학에서 첫 직장이 세븐일레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후배가 이렇게 작품을 집필하면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상용 가맹거래사님이 쓰신 이야기는 처음부터 본인이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맹거래사로서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점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생활하시면서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시고 그리고 평가위원도 하시고 굉장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거래사로서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담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